냄새나요, 어머니. 뭐라고? 냄새난다고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왜? 돌잔치 시작하는 거 아니니? 곧 모실게요. 잠시만 대기실에 계세요. 호텔 3층 작은 대기실. 한복수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몇 달을 직접 지은 손주 한복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한 무늬가 빛났습니다. 작은 금반지도 준비했습니다. 남편 유품에서 꺼낸 새 돈짜리 반지로 만든 돌반지였습니다. 지호야, 할미가 왔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사돈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머뭇거렸습니다. 사돈이 코를 살짝 가렸습니다. 티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돈이시군요. 저 혹시 잠시만 더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왜? 돌잔치 시작 안 했니? 은주와 사돈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호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요.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요즘은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호텔 컨셉도 있고. 무슨 냄새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젓갈 냄새, 된장 냄새요. 은주가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실까 봐서요. 복순이 자신의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50년 넘게 배인 냄새. 그 냄새로 자식들을 키운 냄새. 그 냄새로 너희를 먹였는데.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요. 사돈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아들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40살. 대기업 부장. 엄마, 정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장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잠시만 돌잔치 시작하면 모시러 올게요.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잡이는 할미가 돌잡이는 봐야지. 그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다 모이셨거든요. 냄새가 퍼지면. 알았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은주와 사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금방 모시러 올게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2시를 가리켰습니다. 돌잔치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지호 돌잔치 시작했나 보네. 그녀가 혼잣말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강남까지 2시간. 복수는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은 채, 손주 한복을 품에 안은 채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누군가 흔들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행사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시간이나 잤습니다. 돌잔치는? 아, 방금 끝났어요. 손님들 다 가셨고요. 복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빈 홀, 치워지는 테이블, 시든 꽃장식, 한쪽 구석에 돌잡이 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지호가 뭘 잡았나? 청소하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마이크 잡았다던데요. 아나운서 된대요. 복순이 돌잡이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실타래는 없었습니다. 장수를 빌며 넣어두라고 건넸던 실타래.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사돈과 함께. 어머니 깨셨네요.
왜 안 깨웠니? 피곤하신 것 같아서. 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계셔서요. 냄새 때문에. 한복은 복순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건 은주가 머뭇거렸습니다. 지호가 이미 다른 옷을 입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걸로.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예쁜데 냄새가 배어 있어서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차 불러드릴까요? 됐다. 복순이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호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복이 비닐 위에 놓였고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때 호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가셨네. 사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냄새도 빠지겠네요.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순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돌아섰을 뿐입니다. 냄새 나는 할미.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는 할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냄새 난다는 이유로 손주 돌잔치에서 쫓겨난 한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대기실에 갇혀 돌잡이도 못 보고 잠든 사이 끝나버린 돌잔치. 10억 유산을 숨기고 젓갈 냄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복순 할머니의 감동 실화.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또 다른 반전의 사랑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배인 냄새,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평생 그 냄새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냄새 난다니. 손가락 끝에서 젓갈 냄새가 났습니다. 50년 넘게 배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로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림받았습니다. 버스가 한강다리를 건넜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첫 돌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돌잔치였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갇혀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돌잡이 구경도 못했습니다. 잠든 사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냄새 나는 할미라도 손주는 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노인이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새벽 4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낡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경상도 통영 바닷가. 30년 전 남편과 젓갈 장사를 시작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빈 창고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안엔 먼지가 앉은 새우젓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이후로 이곳엔 발길이 끊겼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창고 안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남겨준 거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증이 나왔습니다. 창고와 대지 3,000평. 감정평가서도 있었습니다. 시가 7억 원. 바다 앞 상업지구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잔액 3억 2천만 원. 복순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남편이 생전에 몰래 마련해둔 10억의 유산이었습니다. 복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젓갈 팔아번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못 썼던 돈. 남편이 몰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늘 미루며 참았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아껴둔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녀는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짠! 바닷바람이 밀려왔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복순에겐 그 냄새가 삶의 냄새였습니다. 새우젓독을 열었습니다. 진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을 담갔다가 핥았습니다. 짠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눈물도 같이 흘렀습니다. 이 냄새로 키운 자식들인데 냄새 난다고 버렸지. 그럼 그 냄새로 다시 일어서야지.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 복순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복순이 아이가 서울서 왔다며. 네, 이제 여기서 살라고요. 그 창고 요즘 개발한다던데 팔면 큰돈 된다던디 10억짜리 땅에 반찬 가게를.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이 덜컥 닫히며 긴 세월의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먼지 속엔 지난 세월의 냄새가 그리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 줄 밥값은 다 했어. 이젠 내 밥 냄새로 살아야지.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물결이 창고 벽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복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냄새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여자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는 창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닦고 정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한복순의 두 번째 인생.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창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다 냄새 반찬 공방. 간판이 걸렸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를 팝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였습니다. 복순이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복순은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창고 리모델링과 주방 설비. 나머지 돈은 그대로 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야. 증명이 목적이지.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뭐 파는 집이요? 반찬이요. 냄새나는 반찬. 손님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 된장 냄새다. 고향 냄새 같네요. 맛 좀 보세요. 복순이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깨십장아찌를 집어줬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어머니 맛이네. 그날 10가지를 사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는 사람들도 데려올게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손님이 늘었습니다.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손맛이네요. 이런 냄새 오랜만이야. 할머니 집 냄새 같아요. 젊은 여행객들도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샵바다 냄새 반찬, 샵할머니 손맛 샵 진짜 맛집.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한국 냄새죠? 복수는 웃었습니다. 냄새가 좋다니 처음 듣는 말이네요.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냄새로 추억을 파는 곳. 할머니 냄새가 그리웠는데 여기 있네요. 한 달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을 고용했습니다. 복수나 대단하다. 냄새로 성공하다니.
텔레비전 취재도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냄새로 다시 일어섰죠. 10억 당에 반찬 가게를 여셨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유명해졌습니다. 냄새의 반전. 10억 포기하고 냄새를 선택한 할머니. 기사 제목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매출 500만 원. 한 달이면 1억 5천이었습니다. 할머니, 프랜차이즈 하실래요? 투자금 50억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하나면 돼요. 냄새는 정성이지 장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고향 생각났어요. 엄마, 냄새 같아서 울었어요. 복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냄새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어.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바다 냄새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난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냄새도 가치가 있다는 걸. 그녀는 된장 냄새가 배인 손으로 간판을 닦았습니다. 냄새로 벌어먹은 인생. 냄새로 흥하자.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복순이, 냄새 좋다. 사람 냄새야. 그쵸. 사람은 냄새 없이 못 살아요. 공방의 반찬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젊은 여행객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 냄새. 우리 할머니 냄새 같아요. 그 한 줄에 복수는 울었습니다. 냄새가 부끄럽지 않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의 며느리 윤은주, 강남 고층 빌딩 23층 사무실. 은주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우라 브랜드 파산 신청서. 대표님, 부채가 5억입니다.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무취, 세련, 깨끗함, 브랜드, 슬로건이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원들의 이탈. 대표님, 너무 차가워요. 저희 브랜드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왜 필요해? 옷은 깨끗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여기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마지막 직원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 은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옷차림. 뭐가 부족한 거야? 다 완벽한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공.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0억 할머니의 반찬, 신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냄새를 팔아요. 사람 사는 냄새요. 월 매출 2억이 넘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복순이 인터뷰했습니다.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냄새 난다고 버려졌지만 냄새로 일어섰죠. 은주는 알았습니다. 그 버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렸는데 시어머니는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파산. 우리 할머니 냄새 같아요. 한 손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은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민이었습니다. 은주야, 회사가 어려워. 부도 위기야. 횡령 누명까지 썼어. 변호사비도 없어. 뭐라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자. 용서를 구하자. 나도 같이 갈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우라 로고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취, 세련, 깨끗함이 조각난 것처럼 그녀의 삶도 조각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화려함 속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냄새 없는 세상은 삭막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옳았어.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정민 씨, 올해는 어머니를 모시자. 진심이야? 응, 다 내가 잘못했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어머니, 저예요, 은주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호 생일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하고 싶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냄새 나는데도 이제야 알았어요. 고백의 순간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침묵이 흐르고 오렴, 우리 아가. 며느리야. 은주는 울었습니다. 1년 만의 대화였습니다. 용서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사실 저희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파산했어요. 갈 곳도 없어요. 알고 있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에 나왔더구나. 반찬 가게 오픈하셨다면서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너희가 날 대기실에 가둬놨잖니. 돌잡이도 못 보게 했지. 냄새 난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난 증명하고 싶었어. 냄새도 가치가 있다는 걸. 다음 날 그들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호가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했을까?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했을까? 어머니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야.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을 거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짠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다 냄새다. 아이가 깨어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야. 은주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집을 기억해? 응. 냄새 기억해. 재회의 순간 공방이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 반찬 공방.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와라.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다렸다. 그녀가 팔을 벌렸습니다. 그들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냄새 난다고 버렸는데. 일어나라. 복순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냄새가 배인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은주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어요. 냄새가 아니라 체면이 무서웠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복순이 며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할머니. 지호가 뛰어왔습니다. 복순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복순이 손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1년 전 돌잔치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우리 지호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냄새 좋아. 아이가 할머니 목을 꼭 안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냄새로 헤어졌다가 냄새로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 돌잔치는 여기서 할 거야. 복순이 말했습니다. 냄새 나는 곳에서.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진짜 잔치예요. 해가 바다 위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금빛, 물결이 가족을 감쌌습니다. 1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잔치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방, 마당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복순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앞치마를 맸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복순이 칼을 건넸습니다. 김치 좀 썰어줄래?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주의 손에 빨간 양념이 묻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끝을 물들였습니다. 이 냄새,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게 사람 사는 냄새야.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향수보다 진한 거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은주가 말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냄새예요. 기억하는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민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비겁했어. 이제 가족이 됐네. 복순이 말했습니다. 냄새도 같이 나누는 가족. 할머니, 맛있는 냄새. 지호가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배고파요. 그래, 우리 지호. 먼저 맛보자. 복순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우와, 맛있어. 할머니가 매일 끓여줄까? 네, 여기서 살래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순이네 손주돌이구나. 복순할매 축하해요. 작은 잔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호텔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잔치지.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생일 잔치가 아니라 마을 잔치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미안했나 봅니다. 돌잡이 시간. 우리 지호의 두돌 돌잡이. 1년 전 복순이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호야, 뭘 잡을까? 돌상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타래, 붓돈 마이크, 그리고 새우젓 항아리. 새우젓이요? 은주가 놀랐습니다. 우리 집 전통이야. 복순이 웃었습니다. 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새우젓 항아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따라가는구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냄새에 대물림이네. 저녁이 되자 노을이 졌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아. 복순이 말했습니다. 냄새도 같이 나누니까. 은주와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에서도 이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은주가 고백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내일부터 저도 일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브랜드 접었어요. 냄새 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게 더 좋아서요. 복순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이제 진짜 가족이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냄새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1년 전 호텔 잔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냄새를 숨겼는데 지금은 냄새를 자랑했습니다. 1년 전 복순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대기실에 가뒀을 때 정말 아팠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어. 내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음식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냄새 속에 가족의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변호사비가 필요해요. 5천만 원이요. 횡령 누명을 벗어야 해요. 하지만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복수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2억이 있다. 다시 시작하는 자금이야.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2억이요? 못 받아요. 저희가 그럴 자격이. 받아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가요? 그래, 젓갈 팔아 모은 돈. 너희를 위해 남긴 유산이야.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받을 자격이 없어요. 흐느끼며 정민이 말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버렸는데, 대기실에 가뒀는데, 일어나라. 복순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엄마, 정민이 오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라. 복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냄새 나도 내 자식이야. 은주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다 주셔도 돼요? 반찬 공방이 있잖니. 복순이 웃었습니다. 월 2억씩 버는데 뭐가 필요해? 그 땅도 7억이라면서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팔면 큰 돈인데, 안 팔아.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이요? 그래, 냄새로 버림받았지만 냄새로 일어선 증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야. 정민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못 받아요. 어머니가 쓰세요. 받아라. 복순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진짜 유산. 그래, 냄새와 살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화해의 냄새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은주가 약속했습니다. 지호도 데리고요. 그래, 자주 와라. 냄새 맡으러 자주자주 올게요. 그리고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서울에서 정리하고 내려와 여기서 일할게요. 공방을 더 키워요. 그래, 네, 전국 체인점을 만들어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한복순 바다 냄새.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이 되세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돈도 따라오는구나. 그날 밤 복순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일렁였습니다. 복수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돌아온 게 중요했습니다. 냄새를 인정받은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장롱에 넣었습니다. 8억의 유산보다 값진 것. 그것은 화해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아들 부부와 우리 지호가 내려왔습니다. 은주가 동네 분들을 모시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가족이 여기 정착합니다. 그리고 한복순 바다 냄새 전국 체인 1호점 오픈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이 대단해. 10억 할머니가 100억 할머니 되겠네. 1년 후 한복순 바다 냄새는 전국 50개 지점, 연 매출 300억 기업이 됐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통영에 있었습니다. 본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냄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요. 은주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지? 10억에서 100억 만든 할머니. 냄새의 여왕. 복순이 웃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냄새의 여왕이라.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봤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냄새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냄새를 맡으러 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정이 나는 냄새, 추억의 냄새. 이 냄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냄새가 됐네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해서 버릴 건 없어. 모든 냄새는 누군가에겐 향기니까. 그게 인생이야. 지호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꼭 안으며 영원히 맡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호. 복순이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냄새의 왕자가 되려. 한복순, 73살, 10억 유산의 주인, 100억 기업의 회장.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냄새로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바닷가, 반찬 공방, 줄 서 있는 사람들, 웃고 있는 가족, 그리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호텔 대기실에 갇혀 돌잔치도 못 보고 쫓겨났었지. 냄새 난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냄새로 다시 일어섰어. 냄새로 버림받았지만 냄새로 다시 피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찬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제는 향기가 됐습니다. 냄새 난다고 해서 버릴 건 없어. 모든 냄새는 누군가에겐 향기니까. 그게 인생이야.